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공급이 부족하니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전문가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수요가 줄어드니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줄어든다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전례 없는 모순 속에 있습니다. 공급 부족과 수요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충돌이 만들어낼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닥쳐올 불확실성에 대비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58세 승호 씨는 요즘 매일 부동산 뉴스를 확인합니다.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승호 씨는 1년 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면 더 헷갈립니다. 어떤 전문가는 지금 사지 않으면 후회한다고 합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앞으로 집값이 크게 오를 거라고 예측합니다. 승호 씨도 공급 부족은 실감합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분양 물량이 몇 년 전에 비해 절반도 안 됩니다. 건설사들이 사업을 꺼리고 있습니다. 건설비가 너무 올라서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몇 년 후 신규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니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층은 비혼과 만원으로 집을 사지 않습니다. 기성세대는 이미 집이 있습니다. 새로 집을 살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승호 씨는 이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집 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 냅니다. 결혼도 미루고 아이도 낳지 않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집을 살 사람이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수요가 없으면 아무리 공급이 적어도 집값이 오를 수 없습니다. 승호 씨는 혼란스럽습니다. 공급 부족론과 수요 감소론이 동시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집값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승호 씨는 답을 찾지 못한 채 계속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55세 미경 씨는 다른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미경 씨는 아파트를 두 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가고 하나는 투자용입니다. 미경 씨는 투자용 아파트를 팔까 고민합니다. 보유세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하지만 미경 씨는 팔기가 망설여집니다. 공급이 부족하니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팔았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보면 지금 파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를 봤기 때문입니다. 가구 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었습니다. 앞으로 집이 남아돌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싸게 팔 수 있을 때 파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미경 씨는 매일 저울질합니다. 오늘은 팔기로 마음먹었다가 내일은 보유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다 또 다음 날이면 생각이 바뀝니다. 미경 씨는 이런 우유부단한 자신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60세 병수 씨는 아예 관망하기로 했습니다. 병수 씨는 지금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자금은 있지는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수 씨는 상황이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됩니다.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하자고 합니다. 전세를 계속하려면 전세금을 크게 올려야 합니다. 병수 씨는 난감합니다. 전세금을 올려서 계약을 연장할까요? 아니면 다른 전셋집을 알아볼까요? 아니면 이참에 집을 살까요? 병수 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답이 없다고 말입니다. 공급과 수요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럴 때는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많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공급 부족과 수요 감소라는 모순된 신호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공급 측면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공급 부족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신규 분양이 급감했습니다. 건설사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건설비가 급등해서 수익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몇 년 후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공급 부족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없으면 가격이 오릅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공급 부족론자들은 이 논리를 근거로 집값 상승을 예측합니다. 수요만 유지된다면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요입니다. 수요가 유지되거나 증가해야 이 논리가 성립합니다. 만약 수요가 급감한다면 공급이 부족해도 집값이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수요 측면을 보면 걱정스러운 신호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인구 감소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생률은 세계 최저입니다. 앞으로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사람이 줄어들면 집 수요도 줄어듭니다. 둘째는 가구 구성의 변화입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큰 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작은 집으로 충분합니다. 대형 아파트 수요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는 경제력입니다. 젊은 세대의 경제력이 약합니다. 집값은 너무 비싸고 소득은 늘지 않습니다. 대출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잠재 수요가 실지 수요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고령화입니다. 기성세대는 이미 집이 있습니다. 새로 집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매도 물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총합하면 장기적으로 수요 감소는 피할 수 없습니다. 수요 감소론자들은 이 점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공급이 적어도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공급 부족과 수요 감소가 충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떤 전문가는 단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이 우세할 것이라고 봅니다. 몇 년 안에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 공급 쇼크가 올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요 감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10년, 20년 후를 보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결국 집값은 장기 하락 추세로 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다른 전문가는 지역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수요가 강한 수도권과 주요 도시는 공급 부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집값이 오르거나 최소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수요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집값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주택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입지 좋은 아파트는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를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입지 나쁜 아파트나 구축 빌라는 수요 감소로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결국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공급과 수요의 충돌이 만들어낼 결과는 여러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승호 씨 같은 사람들은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조언을 합니다. 첫째,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불확실할 때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 관망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상황에 맞춰 판단하라고 조언합니다. 투자 목적이냐 실거주 목적이냐에 따라서 접근이 달라져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이고 필요하다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을 잘 선택하라고 강조합니다. 모든 지역이 같지 않습니다. 수요가 강한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지방 중소도시는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넷째, 입지를 중시하라고 조언합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입지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역세권이나 학군이 좋은 곳은 수요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외곽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곳은 위험합니다. 미경 씨 같은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정리를 권합니다. 불확실성이 클 때는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입지가 나쁜 집이나 지방 소재 집은 팔라고 권합니다. 보유세 부담도 있고 장기적으로 가치 하락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수 씨 같은 관망자는 자신의 타이밍을 정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오면 과감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영원한 완벽한 타이밍은 오지 않습니다. 공급과 수요의 충돌은 역사상 처음 겪는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둘 중 하나가 명확히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둘 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이 수요 감소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요 감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 전환점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연성입니다. 한 가지 시나리오에 올인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확신보다는 신중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복잡한 시장을 꿰뚫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